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손인준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또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반도체 쪽으로 특히나 또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연구원님의 또 출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서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흔들렸습니다. 전체적인 기술주들 좀 흔들리는 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번 아이폰, 정확히는 맥북 중심 맥북, 네. 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도 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주식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악재로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러한 판가 상승은 일단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와 이 컨슈머 제품군 사이에서의 괴리는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자체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전반적인 출하량이 좀 낮게 유지되는 건 이 AI 사이클에서 좀 장기간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지금까지 이 가격을 끌어올렸던 수요처인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메모리의 굉장한 수요를 좀 이끌어 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인상 이벤트가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메모리를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애플 같은 컨슈머 제품군 업체라던가 그 외에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계속해서 좀 프리캐시 플로우가 말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메모리 업체들에게 그 현금 흐름이 쌓이면서 주주 원원 강도도 지난 10년, 20년과 다르게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강도가 훨씬 올라가는, 결국엔 시가총액 역시도 메모리 업체들 위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M7의 시대는 사실상 약간 저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이게 인프라 투자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이 반도체 투자가 좀 덜 필요해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 클라우드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뭐 몇 년 뒤에는 빅테크의 매력도가 다시 훨씬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 투자가 아직 여전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 매력도로 보면은 반도체 쪽이 훨씬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더 매력도가 있는 쪽은 반도체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시선에서 봤을 땐 당연히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또 투자자분들 저희 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의 또 주가에 약간 좀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의 급락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번에 마이크론이 목요일에 너무 좋은 실적을 발표해줬지만 테크의 전반적인 이벤트 측면에서 보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좀 쉬어가는 게 맞긴 합니다. 쉬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높은 확률로 CXMT의 상장도 다가오고 있고 그게 구조적인 하락을 일으킬 만한 뭐 이벤트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상장 이후 증설이 시작된다는 측면에서는 조정 요인으로 또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더해서 뭐 월말 뭐 리밸런싱 얘기도 있었고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호남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 메가 같은 투자, 경우도 네. 뭐 그것 자체가 꼭 악재라기보다는 어쨌든 반도체 업체들에게 있어서 투자를 확대하는 얘기는 반도체보다는 장비 업종에 대한 매력도를 좀 더 반도체 칩메이커보다는 장비 업종에 대한 매력도를 좀 더 높이는 요인이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기 조정의 요인들로 여러 가지 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크게 우려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연말까지 보면 여전히 주가 업사이드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를 이제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짝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밝히면서 사실 주가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반도체 가격 주가도 잘 가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렸고 뉴욕 증시에서도 현지 시간 금요일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은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고요. 그리고 보니까 연구원님께서는 SK 하이닉스의 목표를 370만 원대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게 370만 원. 그런데 연말 되면은 이게 실적 상향 같이 일어나면서 목표 주가 함께 상향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CXMT 상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약간 시장이 놀리는 이거예요. 이렇게 IPO를 해서 그 돈으로 또 더 많이 투자해서 기술 따라잡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화면에 나가는 것 같지만 제가 12개월 선행 EPS를 기준으로 목표 주가 선정했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 보면 연말로 갈수록 내년도 EPS를 전부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는 기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맞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한 450에서 500만 원까지도 눈높이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가면 이제 2028년에도 EPS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연말까지는 제 목표 주가보다도 훨씬 더 강한 수준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7월에 결국 CXMT 상장에 대한 뭐 이벤트를 잘 또 이겨내야 될 텐데 CX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반도체의 어떤 이 상황이 디램과 낸드를 구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 CXMT는 이제 디램이고 YMTC는 낸드인데 네. YMTC, 그러니까 낸드와 다르게 디램은 사실 최근에 기술력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수출 장비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 영향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CXMT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원웨이 나노 공정에 해당되는 공정을 양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EUV 없이는 사실 좀 힘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수율도 굉장히 낮고 양산성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원C 나노를 양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이제 세 세대 정도로 또 기술력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고 생산성 역시도 훨씬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번에 상장 자금을 통해서 증설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업계에 정말 유의미한 공급량을 제공해서 이 업황을 뭐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애플이 CXMT 탑재를 노리고 있다 뭐 이런 맞아요. 뉴스는 네,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실제로 현실화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뭐 그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CXMT의 디램은 중국 내 디램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CXMT 상장도 크게 우려할 이슈는 전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 시원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CXMT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다시 한번 시장에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도 궁금해하세요. 지금까지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인기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시는 꽤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도 HBM4E에서 사실 유의미한 기술력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연말에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에는 어떤 기술력이나 실적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맞아요. 큰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웬만한 ETF들이 또 하이닉스를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계속해서 하이닉스의 주가를 상대적 아웃퍼폼을 이끄는 강화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7월 10일에 이제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앞두고 있고 이론적으로 상장을 통해서 마이크론 밸류에이션을 따라가면 50% 정도의 업사이드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아웃퍼폼이 하이닉스에 집중되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인지를 하고 있어서 ADR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어렵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은 하반기에 충분히 나올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올해 그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이 소각 중심으로 좀 주주 환원에 나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이닉스와 다르게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성과금을 직원들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는 기술력의 격차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HBM4의 엔비디아향 퀄 테스트 통과도 삼성전자가 업계에서 가장 빨랐고 HBM4E의 샘플 출하도 가장 빨랐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기술 격차, 뭐 작년까지 있었던 그런 우려 요인도 많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율도 뭐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수율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은 수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개선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대신에 캐파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에 비해서 20% 정도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실적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분기는 성과금 충당금이 1분기에 안 잡혀 있던 게 들어와서 약간의 디스카운트가 있지만 가격 협상 자체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충당금 이슈를 제외하고 보면은 실적 역시도 오히려 아웃퍼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는데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에 또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삼성전자가 시총 격차를 벌리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비 쪽도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략도 중요한데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쪽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번 주에 예상되는 그런 대규모 호남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면서 이미 장비 업종의 주가가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뭐 대표적으로 워닝 IPS, 유진테크, 뭐 테스 뭐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소재 부품 장비로 나눠서 봤을 때 장비 업종의 강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투자 발표에 따라서 탄력적인 실적 상승이 직접적으로 바로 네. 기대가 되는 쪽은 결국 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보다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캐펙스도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한 캐펙스의 주기 역시도 굉장히 장기화될 걸로 보이고 이번에 클러스터 발표에서 핵심은 이제 당장 당연히 팹이 올라가는 건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클러스터 투자가 앞당겨진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단순 내러티브성 기대감이 아니고 실제로 장비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글로벌하게 마이크론을 포함한 해외 업체들까지도 팹이 많이 열리는 상황인데 장비 역시도 좀 쇼티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 같은 글로벌 장비사 기준으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과 키옥시아 같은 해외 메모리사들이 국내 장비사들에 대한 관심과 컨택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상반기에도 네네. 세미콘 코리아 같은 이런 이벤트에서 많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실질적으로 많이 또 진행이 된 그래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고객군을 해외로 확장하면서 밸류에이션 확장까지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장비 업종에 대한 그런 선호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네. 이제 탑픽으로는 VN과 테스 그리고 차선호주로 EST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러면은 그럼 저희 탑픽 종목을 조금 더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을 보니까는 VM, 테스, EST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 기업들의 각각의 약간 특징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V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건식 식각 장비를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작년부터 이제 M15X 하이닉스의 신규 팹에 장비를 많이 납품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하이닉스가 용인 1기를 생각보다 많은 페이지들을 이제 내년에 투자하는 걸로 앞당기면서 이 실적 성장을 이끌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이닉스 내에서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해외 식각 장비사 대상으로 좀 국산화율을 높이면서 추가적인 성장 역시 기대가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해외 고객사 논의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 밸류에이션 확장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 아까 될 전에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예, 뭐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어. 있다. 뭐 상당히 가시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증착 장비 업체이고 원래는 낸드향 매출에 대한 노출도가 높았는데 현재는 뭐 디램 60, 낸드 40 정도로 굉장히 균일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사 모두 다 투자를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동시에 그 외에 증착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신규 장비도 잘 납품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결국 여기는 낸드 증설까지 나오게 되면 추가 어퍼폼이 가능한데 삼성전자가 아마 28년부터는 P5 신규 팹을 통해서 낸드 투자까지 좀 진행을 할 예정이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T 같은 EST, 경우에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은 전공정에서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 있지만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반도체 후공정과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고압수소 허늘링 장비군에서 이제 고객사 확보에 유의미한 진전을 많이 이루고 있고 특허 이슈도 많이 해소가 된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원디나노 디램부터는 이 EST 역시 유의미한 전공정 장비사로서의 지위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 실적 성장세가 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여전히 업사이드 많이 남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업체와 다르게 캐펙스 계획에 대한 어떤 반응도는 살짝 좀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막 진입을 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업사이드는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구원님께서 꽤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이 AI 내러티브가 뭔가 훼손된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훼손된 건 없다. 오히려 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VM, 테스, EST까지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손인준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